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경남으로 갑니다. 경남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 구치소에서 나온 김 지사, 이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요구에도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위원님, 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검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까요? 그렇죠. 일단 이번 특검 영장 기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야기했듯이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다툼의 여지, 즉 공범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적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특검에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 자체가 사실 공범인지 여부에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이 이제 1차 수사기간이 이제 한 8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다시 재청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 연장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검의 증거로는 나를 어떤 올가맬 수 없다. 그에 대한 자신감들을 일단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요. 이제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제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김 지사의 핵심 혐의들이 모두 부정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만나서 과연 킹크랩의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특검이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그 네이버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이걸 제시는 했긴 했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걸 봤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는 이제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도 아니 나는 그걸 못 봤다. 그 시간에 물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특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증거 수집 자체가 사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님 미처 세 분과 인사도 못 드렸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법원의 판단이 어떻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이미 저 예측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일단 스모킹 건이 과연 있느냐, 유력한 증거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그냥 이런 예측 결과를 하면서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특검 자체가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특히 그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그 킹크랩 시연을 하면서 네이버 아이디 10개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이 정도 하면 그 있었던 시점과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연을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드루킹 진술 자체가 옥중 편지부터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받고 또 대지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시험 받으면서 100만 원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술도 거부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연을 할 때도 누가 같이 있었다. 경공모 회원 우모 씨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독대해서 단독으로 있어서 시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드루킹의 진술과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주장 중에서 누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그런데 결국 드루킹 진술이 일종의 번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뼈아픈 결과고 그다음에 공모 부분, 드루킹과 공모,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증거 인멸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영장 기각 결과만 보면 결국 김경수 지사의 어떤 진술에 신빙성을 방점을 뒀고 김경수 지사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당일에 이제 킹크랩을 봤다는 그 당일에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 아이디 로그아웃 기록도 있고 했는데 한마디로 정황상 증거는 있는데 실제 물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정황상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근데 드루킹 일당이 사실은 뭐 네이버 포털이랄지 다음 포털 이용해서 댓글 작업하고 그다음에 조작한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느냐? 네. 공모에는 적극적 공모가 있고 묵시적 공모가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그다음에 설사 그 당시에 공모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지시 보고 받으면서 관여를 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킹크랩 시연회 봤냐 안 봤냐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설사 봤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후에 그걸 댓글 공자에 관여한 걸 볼 수 있느냐. 예. 거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과연 그걸 가지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밤에 속보가 나오면서 이 김경수 지사가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표정 봤더니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봤더니 손에 이 책이 한 권이 들려져 있었는데 몇 권이 들려져 있었는데 네. 이 책 중에 하나가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이 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라는 책이었는데 뭐 김경수 지사 매번 이렇게 특검에 올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도정에 힘쓰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저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네. 같죠? 그렇죠. 저 책을 갖고 온 것도 사실 구치소에 기다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읽으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또 저 책을 저렇게 손에 들고 온 것도 어찌 보면 메시지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도정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이제 특검이 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어떠한 정치적 탄압이나 억압에도 꿋꿋하게 본인이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저 책을 들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책이 그 목민관 티클럽이라고 그래서 예. 그 뭐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것 같아요. 아.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분이 이제 저걸 엮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본인이 지방자치 또는 경남도지사로서 어떻게 앞으로 도정을 끌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걸 아마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로 얘기하고 싶은 의도에서 아마 책을 들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쉽지 않은 승리를 거머쥐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취임을 하고 도정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상황인데 거의 2달 동안 사실상 이 수사 상황 때문에 도정을 잘 못 챙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하나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기념식에도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책도 그렇고 지금 뭐 일부러 저렇게 보이라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 경남에 가서 도정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 달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까지 차고 오면서 여러 지지자들의 좀 이렇게 주목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과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부착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좀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좀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넥타이를 맨 것은 지난 검찰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넥타이를 맨다는 것은 좀 예의를 차린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피해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 가면 또 법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은 갑이고 자기가 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갑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맵니다.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넥타이를 매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김경수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고한 지지층, 즉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지지층들을 하나의 어떤 자신의 지지층으로 어떤 끌어안겠다는 생각, 이걸 좀 강하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면 대부분 또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이 발언들로 아주 지금 상황이 이제 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저런 시계 착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번 사건이 가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굉장히 의식하고 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김 지사는 도정에 전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영장 청구 기각이 이제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유죄나 무죄가 아직 판단이 그건 내려지지 그렇죠. 않았죠. 그래서 이제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법리, 공모 여부, 뭐 범죄 소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치열하게 예. 아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과연 허익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또 들이내밀고 지금 이제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재판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허익범 특검이 재판을 위해서 또 다른 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허익범 특검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영장 재청구 가능성 네. 이걸 볼 수 있는데 아마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검이 지금 이제 일주일 며칠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25일까지가 특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형식이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청구하기는 힘들고 만약 재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특검도 연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일단 뭐 김경수 지사를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 사건은 이제 정점이 지난 것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송인배 비서관이랄지 백원우 비서관을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게 최종적인 마무리 수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조사한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건 아니고 또 여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자체도 연장에 좀 명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법정의 싸움이 아주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특검 수사가 2달여가량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약간 수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이런 또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검이 그러면 특별한 조사 내용에 대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또 이제 너무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거 중심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더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뭐 김광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또다시 특검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예. 또 제가 볼 때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특별히 뭐 증거, 물증이 없고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검찰에게 이첩을 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혼신을 다해 준비했던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 일정 부분 이제 꺾이게 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빈손 특검이다. 또 예. 구속돼야지만이 꼭 성과가 있다라는 예. 사실 그런 좀 식의 인식은 저는 좀 이게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작년 5월 5일 날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이 어떤 드루킹의 어떤 조작 상황을 이미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검찰이 흐지부지해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사실은 이제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이 문제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원래 이런 좀 디지털 어떤 증거를 남기는 수사 같은 경우는 초기 증거 확보가 네.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수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초기 증거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검이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자료만 확인한 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특검이 그동안 보면 거의 공범과 같은 그런 것을 엮는 데까지 사실은 특검이 노력을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날 날짜에 11월 9일 날 만나서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은 사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의 역할은 저는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 없다. 특검이 뭐 이거는 정치 특검이다. 이런 어떤 비난은 너무 특검에 대한 좀 가혹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아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아직 단정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런 특검을 이 맹 비난했던 민주당과 그런 민주당을 비판했던 이제 보수 야당 간의 이 설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정말 첨예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영장심사 관련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추미애 대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특검이 보인 여러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지금 공갈 협박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습니다. 권력에 취해 감히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오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네,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거다 특검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도 무언으로 압박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특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특검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까요? 네. 법적인 측면이 됐건 이제 정치인 책임이 됐건 이제 물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특검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네. 봐요. 근데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정치적 권력들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고 또 국민의 눈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서 잘못까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뭐 증거 수집하고 그런 데 있어서 물론 영장의 기각을 통해서 결국 뭐 실패했다는 그런 소리는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특검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경찰에서 수사하던 걸 받은 것이고 이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특검이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이게 일단 뭐 재판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장 청구가 이제 재판에서 기소하게 되면 이제 증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장 청구가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냐. 예. 그러면 사실은 여당의 어떤 비난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특검으로서는 주어진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속할 사안이다. 예. 그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기각을 했다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주의에 의한 정치적인 그러한 망신주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제 재판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간에 특검에 대해서 너무 언급을 하면서 감싸기를 한다랄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여당, 야당 이렇게 바뀔 때도 이 정치적인 특검에 대해서 이런 압력들을 이 정치권에서 했는데 정확한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좀 전에 이 한국당에서 논평이 나왔네요.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권력의 압력과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니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야? 법원도 이렇게 굴복했다는 거잖아요. 한국.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검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자기들은 법원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또 법원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뭐가 이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추미애 대표를 비판하는 그 태도가 교양 뭡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들도 결국은 법원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 발부 안 해줬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민주당이 특검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또 이 30일의 수사 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여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 기간 연장이 지금 엊그제 지금 문 대통령과 오찬을 얘기하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꺼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예요. 일단 특검이 신청 여부가 일단 좀 관심이죠. 왜냐하면 이게 문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신청할 경우에 그걸 검토해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특검이 과연 이제 25일이 특검 마감일이니까 아마 22일이나 21일 정도에까지는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수사 상황이 됐고 또 앞으로 이런 여부를 더 밝혀낼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대통령에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뭐 합리적이면 이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연장 안 하는 것이고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제 그때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안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아마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을 봐서는 일단 뭐 신청하는 게 상당히 좀 합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하는 주체니까 더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걸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특검 수사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넘겨가면 일반 검찰이 또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 이거로는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않겠느냐.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 끝내고 이제 자료는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 쪽에 가서 검찰에 수사할 거는 수사하고 아니면 공소유지해서 불구속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할 건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검 이제 연장하려고 하면 연장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모자랐다. 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조사를 해야 한다. 네. 그런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영장 청구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더 수사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과연 특검이 연장 신청할 명분이 있겠는가? 그리고 가서 연장 신청한다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다음에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법원이 굴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영장이 청구는 되겠지만 기각이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론에서 특검의 수사의 어떤 증거 수집 과정을 보면서 저 정도 가지고 저희 결정적 증거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김경수 지사가 현직 지사일 뿐만 아니라 또 특검의 성실에 굉장히 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방송 수없이 하면서 영장 기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온 터라 다른 분도 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굴복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 법원서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세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